엄마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은 수학여행 간 거 아니죠? 가고 싶지 않아요. 수학여행 준비를 하며 웃으며 집을 나선 딸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 딸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잠시 집에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나는 완전히 당황했다.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동시에 내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당신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느냐? 그녀는 버스로 놀이공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아시는 분이었나요? 아빠라고 바로 전화했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라니? 무슨 소리죠? 수지가 집에 돌아왔다는 건 전혀 모르겠어요. 통화가 갑자기 끝났어요. 채워져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래요? 내 배낭 안을 보세요. 그 사람 배낭 안에 엉망진창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담은 도시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물병에 담긴 주스도 없어졌어요. 아빠 이렇게 하세요. 예, 수지를 친구와 함께 두고 남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지가 그의 사무실로 갑자기 들이닥치길 고대하던 현장 학습을 망친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디입니다. 숙박 -30대 주부맘. 저는 3살 어린 남편 톰과 6살 딸 수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수는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고 이전 연애의 딸일지도 모르겠네요. 재혼을 생각해봐야지. 아직도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어.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첫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 톰 엄마가 나를 걱정해서 재혼을 제안했지만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야. 사무실 임시 직원으로 일하면서 톰을 만났을 때 내 딸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항상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는 건 전혀 새롭지 않아요. 괜찮아요. 걱정이 되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톰은 막 입사했고 항상 나에게 친절했어요. 솔직히 그 당시 남자들과 많이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톰을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톰이 죽은 내 남편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겠죠.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을 쏟을 필요는 없지. 알잖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민디.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저는 이혼했어요. 알다시피 난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도 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톰의 눈썹이 꿈틀거리는 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 그의 말이 나를 흔들었습니다. 기뻤지만 바로 응답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했어요. 수지가 그를 받아들이면 내 딸을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고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입니다. 저는 수지입니다. 다음 주말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셋은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톰과 수지의 유대감은 생각보다 깊어져 진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닮아갔다. 나는 이를 보고 안심이 되었고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 내가 괜찮다면 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하기로 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6개월 후에 결혼했습니다.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 신났지만 결혼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우리가 임대한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는데 전업주부로 해주세요. 톰이 왜 갑자기 수지한테는 나은 것 같은데 수지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게다가 톰 표정이 짜증나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같이 일하는 건 불편한 단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면 알겠지만 그럭저럭 짜증나는 표정은 사라지고 결혼 직후에는 말다툼하기 싫은 미소로 바뀌었고 나는 마지못해 그 사람의 제안에 동의했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더 심해져서 알았어. 미용실 다녀올게. 수지 잘 부탁해. 잘 지내. 나중에 봐. 잘 지내. 그리고 나 떠난 건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라 톰과 수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 불안했지만 생각했어. 사이가 좋은 것 같으니 괜찮을 텐데 2시간쯤 지나 집에 돌아오니 집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둘 중 어느 쪽도 반응이 없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곧바로 거실로 향했다. 소파에 누워있는 수지 엄마 옷 좋아. 안도하고 바닥에 쓰러졌어. 수지가 방금 자고 있었어. 아빠 어디 갔어? 집에 톰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없었어. 톰이 나간다고 나를 혼자 두었다고 내가 톰이라고 부르려고 했어. 그런데 1시간쯤 지나도 대답이 없어. 돌아왔어. 내가 급히 입구로 너 어디 있었니? 그냥 산책하러 갔는데. 수지 혼자 두고 너무 화내지 마. 수지가 자고 있어서 좀 쉬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톰의 어떤 변화를 간과할 수 없었어요. 산책만으로도 꽤 좋은 냄새가 나죠. 톰에게서 바디 비누 같은 달콤한 꽃향기가 풍기는 걸 알아차렸어요. 톰이 빨리 우리 침실로 향했고 그가 나왔을 때 그는 아마도 냄새를 없애기 위해 옷을 갈아 입었을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왜 옷을 갈아 입었습니까? 어쨌든 땀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톰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수지가 외로워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어요. 수지도 가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딸을 안아줬어요.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부드럽게 그녀의 미소는 나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내가 가장 분노를 느꼈던 때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톰이 내 옆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목마르고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피곤해요. 아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알죠? 그 사람이 나이에 비해 예뻐서 그랬어요.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리에 서 있은 탐은 항상 수지와 거리를 두었지만 이 정도로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불만이 계속되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어떡하지? 아니요. 너무 심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안 좋은데 최근에는 그녀가 나만큼 가깝지 않아 정말 신경이 쓰인다. 상사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수지에 대한 그의 끔찍한 감정에 놀랐지만 그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다. 그와 맞서려고 생각했지만 대신 참았다. 이 대화는 휴대폰으로 녹음하기로 했고 거실 문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증거로 녹음했습니다. 잘 자겠습니다. 이제 자러 갈게요. 빨리 만나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며 밤을 지새웠는데 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큰 문제였습니다. 민디 곧 함께 이사할 생각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아직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계획이라도 남편이 동의했나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한숨. 제 아들이 이혼한 여자와 아이가 있는 결혼을 허락한 것 같은데 톰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어머니는 내가 그녀의 소중한 아들을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탐은 원래 그녀가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함께 이사하자고 제안했지만 그의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에게 약간 실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발표하기 위해 그의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자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톰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국에는 고려하겠지만 지금은 우리 셋만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톰이 말하니까 톰이 그렇게 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3인 가족으로 삶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희망적입니다. 그때 내가 있던 사람은 사라졌고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어. 이게 뭐야? 수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나에게 현장 학습 통지서를 건넸다. 그가 돌아왔을 때 종종 유난히 행복해 보였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서 바디 비누 냄새가 났어요. 수지가 아무 문제 없이 견학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참기로 했어요. 그럼 수지 견학 전날 저녁에 집에 왔어요. 아 오늘 또 늦었구나. 무슨 문제가 있었어? 아니야 전혀. 그런데 난 내일 오후에 출근할 거야. 알았어. 그 순간 뒤를 돌아보며 그 사람의 말이 별로 생각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긴 했지만 아마도 톰에 대한 관심이 식어서 다음 날인가 톰 벌써 가셨나 봐요. 오늘 오후에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할 일이 좀 있어서 일찍 나가야겠다. 톰은 급히 출근했다. 그는 좀 당황한 듯 했지만 내 관심은 금세 수지가 다 챙겼다는 쪽으로 쏠렸다. 네 그럼 잘 다녀오세요. 안녕. 저는 수지 출발합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최근 발표된 날부터 현장 학습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약간 우울해 보였지만 이번 여행이 그녀를 격려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의 실수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수지가 떠난 지 2시간쯤 지나서 아마 지금쯤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입구로 갔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수지가 엄마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수학여행 가기 싫다.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아침에 보던 미소는 사라지고 큰 눈물이 났다. 왜 그녀가 집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가? 학교랑 버스 타고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걸어서 집으로 갈 수가 없어 흐느껴 울면서 수지가 천천히 대답했다. 차를 타고 돌아왔다. 집 바로 앞에 차를 내려줬다.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였다. 아는 사람이 아빠였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소리야? 수지가 집에 돌아왔다는 건 전혀 모르겠어.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다는 걸 꽉 깨물며 화를 냈어. 내 주먹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니? 그래, 수지가 제안한 대로 내 배낭 안을 봐봐. 배낭 안을 살펴봤는데 내가 싸놓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점심이 엉망진창이 발견돼서 뚜껑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물병에 있어야 할 주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 아빠도 가셨어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네, 이해했어요. 수지를 친구와 두고 남편 직장으로 가던 중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수의 엄마예요. 사실 내 저는 수지에 대해 전화한 선생님이 당황해서 들렸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 수지의 부재가 당연히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수지가 얼마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선생님이 상황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남자가 그녀를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 딸은 이제 안전합니다. 문제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가 안전해서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나중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아마도 제 남편 톰이었는데 뭔가 터무니없는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 물러설 수가 없었다. 톰 사무실에 뛰어들었다. 톰을 포함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너 왜 여기 있는 거지? 톰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너를 만나러 왔다. 이것은 직장에서 나가주세요. 우리의 특이한 상황으로 떠들썩했어요. 여기 톰의 본성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지 얘기를 하러 왔어요. 그건 집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니 여기 있어야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 당신이 수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실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제 전 매니저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매니저 그녀에게 매니저가 잠시 생각한 말을 해주세요. 그럼 천천히 말했어. 아니 내가 책임질게 급한 일이 있지. 응응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어? 수의 배낭을 엉망으로 만들고 집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잠시 얼굴을 찡그린 채 반항했다. 수지 몸이 안 좋아서 데려왔더니 왜 놀이공원에 있었나?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놀이공원 견학이잖아. 조금 걱정됐는데 거짓말이지 왜 그럴까? 방금 그녀의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모두가 더욱 동요한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뒤에도 내가 여전히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녹음을 틀어봤는데 우리 주변 군중이 끔찍하고 최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끔찍해서 톰은 탈출할 수 없었어. 지금은 이게 사실이야. 아니 이건 내 말은 그래. 친구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고소를 위해 아무것도 할 계획이 아니었어.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대화에서 수지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어. 톰은 자신이 자신을 가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위해 갑자기 그는 말투를 바꾸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탐이 한 일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내 전 매니저가 오늘은 그냥 일찍 퇴근하자고 제안했어. 이건 일할 상황이 아니잖아.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들어오지 마. 좋은 결정인 것 같으니 나랑 같이 가자. 운전 중에 톰을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그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생겨서 알았어. 톰을 내 옆에 앉히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라고 했어. 너희가 한 건 잠깐만. 그건 단지 톰의 환상일 뿐이야. 내가 톰의 아버지를 위해 녹음을 틀었어. 나도. 그럼 이건 어때? 대답해줘 톰. 이건 우리 엄마와의 대화였어. 민디와 수지는 내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단지 엄마가 나에게 하라고 한 대로 했을 뿐이야. 나도 피해자야. 탐은 필사적으로 아버지에게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했다. 그럴지라도 당신은 아니라고 말할 선택권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도 똑같이 유죄이고 결국 직접 행동한 사람은 이 부인할 수 없는 논리에 직면했습니다. 톰은 넘어졌습니다. 침묵하는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톰과 이 가족을 위해 그랬어. 그때 시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로 소리쳤어. 그게 어떻게 너희 둘이 한 일이 평생 끔찍한 기억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니? 맹렬한 질책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대꾸도 못하고 나가라. 이 집을 나가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했지만 그랬다면 수지가 거기 있었다면 틀림없이 돌발했을 것이다.
엄마가 서는 순간에 강렬함에 눈물이 난다. 톰 잠깐만. 톰은 빨리 엄마를 끌어내고 현장을 빨리 떠나려고 했지만 난 그렇게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어. 수지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넌 혼자가 아니었어. 누군가 너를 봤지. 너도 알고 있잖아. 난 그런 짓은 안 했으니 증명해봐. 젠장. 우리에겐 이혼이 옳은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톰은 내가 자신이 완전히 절망적이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 집을 떠나야 하고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했듯이 제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안하지만 인정해야 할 거야. 다 그녀 때문이야. 날 비난하지 마. 모든 일이 너 자신이 한 일이야. 결국 톰과 그의 어머니는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났어.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우리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유일한 걱정은 톰보다 당신 아내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녀를 나에게 맡기세요.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톰 처리에만 집중해. 그래,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수지를 데리러 시집에서 나갔어. 엄마 기다리게 해서 미안. 괜찮아. 집에 가자. 수지를 데리고 먼저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엄마 놀랐지만 다 받아들인 뒤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톰의 이혼과 수지에 대한 그의 잘못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곧 도착할 테니 잘 처리하세요. 진심이에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자료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결백을 증명해 보세요. 그게 수지에게 한 일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중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잠깐만요. 통화를 빨리 끝냈어요. 그런 남편과 2주 후에 이혼이 확정되었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잘못입니다. 아마도 당신과 당신 딸을 조용히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 가야지. 그 말은 예상대로 바로 너한테 돌려줄게. 그녀는 나에게 연락하려 했고 내 대답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그녀를 가로막으며 전화를 끊었다. 몇 달이 지났다. 수지와 나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곧 방문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시아버지께 들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톰과 그의 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쌍을 누가 비난해야 할지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마땅한 건 또 우리 둘뿐이야. 엄마와 함께라면 괜찮아. 엄마 고마워요. 또 수지와 나뿐이었지만 그런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었어. 그녀에게 해로웠을 거야. 이제부터 수지와 나는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세러 오터즈입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지만 남편에게는 두 번째 결혼입니다. 남편에게는 마이가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반항기 중반에는 내가 아무리 친절해도 그 사람은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수저는 그녀의 손자 마이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녀가 그를 정말 망치고 있어. 수저는 마이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해. 그가 원하는 건 뭐든 사주는데 별로 좋지 않아. 내 자기 자신을 응석바지로 키우던 남편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은 그냥 정규직 회사원이에요. 물론 저도 일하지만 마이크의 잠재적인 대학 비용을 위해 최대한 많이 저축해야 해요. 마이크 당신이 떠났어요. 수도꼭지가 돌아가는데 세면대 좀 써줄래? 짜증나. 별거 아니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작은 땀 흘리는데 이 두 사람은 상관없어. 남편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 내가 지적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저녁 식사 때 어제 남은 게 뭐야? 마이크는 매번 간 만든 요리를 보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오늘 이게 만들어졌으니 새 요리를 다원하고 세 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네요. 남은 음식을 대접하는 건 그냥 주부의 게으름은 결국 기본 의무인데 남은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면 먹게 하지 말고 마이크에게 남은 음식을 먹게 하지 말고 그건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 요리는 뭐예요? 야채 찌꺼기로 만들었어요. 야채 껍질로 만들었어요. 너무 인색해서 가난하다고 비명만 지를 뿐입니다. 야채 껍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영양가도 있고 사용하면 또 다른 요리가 되니까요. 왜 그렇게 가난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아들 월급이 적으니 이렇게 해야지.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그래 우리는 돈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 그래 요리하려면 꼭 비싼 생수를 사서 써라. 언어 왔을 때부터 식사가 쉬웠던 거 알지? 나 특히 수돗물은 끓여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아 그리고 욕조에 샤워하고 나면 때가 떠다니는구나. 더러워지네. 그래 가벼운 점심을 만들려고 해도 항상 이렇지 않아. 좋아하고 결국 마이크를 레스토랑에 데려가게 된 건 수잔의 용돈이
빨리 떨어져서 그녀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한 것뿐이었는데 내가 너한테 준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서 너무 작아서 못 살 것 같아. 마이크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하지만 나에게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손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집을 짓는다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비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사주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반대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을 테니 괜찮습니다. 마이크가 그것을 물려받는 한 불공평해 보이는 마이크 세대를 위해 저당권을 남겨두면 됩니다. 제 남편 카일이나 수잔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거의 돈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저축이 있구나. 걱정하지 마. 카일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새 집은 인생이 터프하게 지어졌고 이제 우리는 모기지를 갖게 될 거야. 나는 이것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할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가족들은 모두 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새 집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었고 이사하는 날 마이과 수저는 나에게 집안일을 모두 처리하고 매주 우리에게 용돈을 주고 집세도 일부 충당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하녀 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새 집으로 안 이사 갈 건데 뭐 그러면 요리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직접 하겠나. 정말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당신을 대리 가정부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정말 새 집에 아깝다. 잘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 상자를 새 집으로 가져가세요. 농담입니다. 또 농담하는 거죠. 누가 상자를 직접 가져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모든 인내심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례한지. 이제 당신은 이사에 대해 기분이 좋아지고 강력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는 제거될 거예요. 그녀가 더 이상 돈을 아끼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당신은 어디에서 살 거예요? 이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예요. 제 아들이 이사하면 여기 머물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았어요. 당신은 찾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것을 계획했어요. 처음부터.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넌 이해하지 못했어. 난 더 이상 내 자비를 받고 싶지 않아. 카일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난 한계에 도달해서 우린 내가 필요 없어. 다행이야. 다시 떠나서 이기적인 아들과 그의 사랑스런 어머니는 소지품이 없어지자 이사를 나갔습니다. 나는 평화롭고 내 예산 내에서 더 이상 돈을 절약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는 평화로운 작은 아파트인 새 집으로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일 사라한테 전화 왔어. 무슨 일이야? 돌아온 걸 환영하지 않아. 난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깜짝 놀랐어. 미안해. 난 그 집에 안 갈 거야. 왜? 난 내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어떻게 해? 우리가 결혼한 커플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별거와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논의 없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이 우리 가게 예산에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죠. 저축에 필요했는데 당신은 그것을 사소한 것이라고 부르죠. 아 미안. 당신에게는 사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모든 절약을 하더라도 보통 여자라면 별 차이가 없지. 그렇지 여자냐 남자냐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모두를 위해 노력하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은 음식을 남길 때 불평을 하고. 나는 수잔이랑 마이크도 질렸어. 이봐 그냥 놔둘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항상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하는 건 사실이야. 내가 주지 않으면 인색하다고 부르고 나를 하녀처럼 대할 수는 없어. 당신이 나에게 아내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마이크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 정상적인 일입니다. 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갚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는 모기지 대출금을 더 갚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 갚으려면 두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돌아오세요. 아니, 저는 그 집을 짓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이크는 의지할 수 없을까요? 그런 애가 집을 나가면 누가 돈을 내고 집을 나가지 않을 텐데 집을 나갈 생각만큼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아니야. 집에 관해서는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당신이 반대했다는 건 알지만 우리 중 셋이 동의한 유일한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수결 결정이므로 해결되었으니 돌아오지 않으면 모기지가 문제는 저당금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거군요. 그렇군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거나 그런 여성스러운 일에 속하고 싶지 않은 것 같군요.
우리가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면 절대 여성스러워 보이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집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빼앗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라지면 얼마나 문제가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 회사가 파산한 이후로 그렇죠. 당신은 엄마에게 그것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았죠. 물론 당연히 돈을 지불하기 위해 다시 오라고 말하면서 왜 불필요하게 그녀를 걱정하게 될까요? 당신은 수잔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아서 그녀에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월급에 대해서는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사는 월급에 관해 우리 모두가 그와 맞섰던 것을 건너뛰었지만 오늘 사무실에 갔을 때 이제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가 사라졌고 공급업체가 당황했어요. 농담하는 겁니까? 연봉이 거의 2만 달러나 밀렸죠. 그렇죠. 어쩔 수 없군요. 도움이 된다면 소란을 피우고 싶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이 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집을 짓는 대신 그만두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미드웨이가 수잔과 마이크를 실망시켰을 것입니다. 실망한 건 나도 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마이크가 결혼하면 하녀가 2명 있을 텐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아내가 가정부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카일이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네가 다 하는 것처럼 들리는 일이야. 일을 한다고 해서 용돈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건 뿌띠 일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정상이지. 내가 버는 돈은 돈이니까 유인물도 아니고 가족의 미래와 생활비 걱정이 너무 많아서 더는 할 수 없어. 뭐가 그렇게 견디기 힘든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 이혼 서류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낼 테니 회사가 부도나서 수입이 없다고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게다가 안 했다고 해도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해지하면 너 살 곳 없게 되는 거 맞지? 아니 난 이미 살 곳을 확보해뒀어. 나 나에게 맞는 곳에서 살고 싶다. 너무 빨리 지출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내 수입 내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다. TV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너무 전략적입니다. 카일이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고 다시 돌아오는데 불가능해서 전화를 끊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이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사라는 잘 지내나요? 카일 당신은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예, 좀 아닌 것 같군요. 글쎄 일자리를 구하셨나요? 예, 일종의 너 진짜 횡설수설하는구나. 그렇지 않니? 사실 난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밖에 못 구했지. 아니 최근에야 집에서 내내 백수로 해. 그러니까 당신 말이에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수전과 마익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 돼. 일주일 전에 말했어요. 그때까지는 어땠나요? 제가 집에서 일한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둘 다 믿는다고 해요. 제가 원격 근무로 전환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방금 새로운 일이라고 했어. 원격 근무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믿었는지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아. 그게 요점은 아닌 것 같은데 저축해서 3개월치 모기지를 어떻게 갚았니? 이제 저축한 돈이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래 넌 이걸 꽤 가볍게 받아들이는구나. 걱정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대머리가 되고 싶지도 않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연락하는 거야. 심하네요. 우리 아직 결혼한 상태죠? 잠깐만요. 우리 결혼 안 한 건가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도착했음에 틀림없는 이혼 서류를 보냈어. 그래 도착했지만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거 중이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너 없이는 그러고 싶지 않아. 힘들 때 날 도와줄 사람이 왜 지금 나한테 연락했는지 잘 알았어. 난 이혼 신청 안 했어. 우리 결혼했으니까 날 도와줄 거지 뭐. 그 사람은 항상 나를 이용하려 하잖아. 빨리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미 낯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혼하기 번거롭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자. 재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곤란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숨뿐이에요. 그 사람은 뻔뻔하거나 절망적으로 낙천적이어서 수전과 마익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나? 그들은 화났어. 내가 그들에게 더 빨리 말하지 않았으니 그건 이해할 만하니까. 그들이 도움을 주기로 동의했느냐? 힘든 상황이라 그들이 도와준다고 했지. 아니면 아니와 아니 그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적어도 카일이 수잔의 아들이니까 그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 조금 바랐어요. 모든 걸 혼자 처리해야 하는데 내 기대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것 같으니 기본적으로 너만
열심히 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가장인데 수자는 70세이고 그들의 아들 마익는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까? 아직 호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치스럽게 살지 않고 한 끼에 3가지 요리를 먹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당연하지. 넌 최소한 3접시도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지? 그렇지. 남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남은 음식은 낭비일 뿐이야. 점심 외식은 어떡하지? 그래, 농담이야. 돈도 없이 농담하는 거야. 왜 도움이 안 되니? 엄마는 그게 더 좋다고 하더군요. 그건 그냥 호화롭게 살고 싶어서예요. 엄마는 어렸을 때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은 엄마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서 살아,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리 요구해도 나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과 계속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내일 사무실에 가서 제출하시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저를 다시는 연루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카일은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계속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들이 너무 무모하게 살아가는 것을 도울 수 없었고 약 한 달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수잔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일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숨기고 계시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실 텐데요. 그 애는 일을 안 했어. 회사가 파산했다고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그냥 집에서 일한다고 하다가 마침내 파트타임 일만 찾았다는 걸 인정했어. 이제 사라졌어. 우리가 담보대출을 갚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당신이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변덕스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당신은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할 필요도 없지 뭐. 사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당신은 알아야 해요. 허난 이혼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거짓말. 카일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줄 텐데. 그건 절대 안 돼. 어떡해? 우리가 이혼한 이유는 당신과 마이크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난 뭐든지 할게요. 거절해요. 당신은 정말 끔찍한 여자예요.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욕해서 전화를 끊었다. 카일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수자는 힘든 결정을 하고 집을 팔았지만 팔고도 대출금이 조금 남아서 낡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자기만큼 잡일과 아르바이트를 했다. 할 수는 있었지만 긴장이 너무 심해서 마이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녀는 결국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가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낙담한 믹, 당신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갈 테니 넌 그냥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불가능해. 정말 바닥에 쳤을 때 돌아와 줘. 무슨 뜻이야? 왜 돈도 없이 사립고등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 거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도움만 청하는 건 가혹한 일이잖아요. 아빠가 고등학교는 졸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사립학교에 가야 통신과로 편입해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마익는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진하다는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는 실제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일하던 중 저번에 길에서 본 적 없는 맑은 표정을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최근 남편 윌리엄이 승진해서 선물을 보냈어요. 축하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그 사람에 대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윌리엄에게 선물을 준 다음 날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내가 준 선물이 왜 쓰레기통에 앉아 있었습니까? 어제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었지. 뭐야 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해야 하잖아. 내 선물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 게다가 어차피 싸구려 물건일 테니 버렸으니까. 좀 뚱뚱해 보였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내가 승진했다고 네가 엿먹이려고 한 걸까? 너에 대한 그런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그렇지 않으면 폐기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확신하니? 당신이 문제를 겪을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끈질기게 굴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종이처럼 보이더군요. 거기에 수천 달러 가치의 종이가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까?
불필요한 물건에 돈을 쓸 거라면 나를 더 망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번거로우니까 그냥 따로 살자.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지겹다. 난 지금까지 경력을 쌓았으니 자유로울 자격이 있어. 양육비를 지불할 테니 너희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해라. 꽤 이기적이다. 올리비아가 태어났을 때 가족을 영원히 소중히 여기겠다고 기뻐서 울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설교는 정말 지겹습니다. 그럼 선물 내용은 어때요? 더 이상 상관없죠. 그렇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버렸어요. 아, 그건 그냥 싸구려 물건이었어. 결국 그건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내 아내로서 당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항상 내가 틀렸다고 반박하는 말을 모르시나요? 남편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언제나 시간과 기회를 고려하지 않고 나를 꾸짖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걸 모르시나요? 올리비아, 너한테도 안 된다는 뜻이야. 너도 이해 못하고 시간, 장소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큰 소리로 설명해야 할 분위기가 느껴지네. 조용히 있을 생각도 해봤는데 다들 뭐라 하는 표정을 지내. 그 사람에게 당신은 물론 당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승진한 것은 나의 노력과 큰 계약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단지 선배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 그렇다면 선물에 들어있는 내용에 만족하실 것입니다. 싸구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나 당신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것을 열어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7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사진은 우리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거. 아, 그래서 기억하는구나. 아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건데? 그 가방이 든 가방은 알지? 같은 물건은 공동 쓰레기 수거통에 있지. 응, 그래, 맞아. 여기서 너랑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가야 해. 윌리엄은 입구에서 달려나와 쓰레기 수거통으로 향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내가 물어볼게. 집주인이 그 봉투 돌려줘요. 어젯밤에 실수로 버렸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집주인의 어이가 없는 표정. 당신이 그 사람과 얘기를 해서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이 버린 봉투를 들고 당신과 당신의 사진을 비교하고 있어요. 진짜야? 넌 도대체 왜 내 사진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날 보지 말고 돌려줘. 말하는 게 형편없어. 넌 규칙을 어겼는데 집주인에게 가져갈 수 없어. 이것을 믿으십시오.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넌 잘했지 뭐. 보통 남편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바람 피울 일도 없고 아내가 준 선물도 그냥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평범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내가 나쁜 것 같냐? 미쳤냐? 예전엔 안 그랬지. 예전엔 좀 더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나 봐. 왜 이리 차가워졌니? 나도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알겠지. 내가 나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어쩌면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완전 무죄야.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적 없어?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건 그게 아니야? 말하지 마세요. 너도 나도 이 사진에 모든 증거가 있어. 이 사진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나에 대해 싫어하는 점이고 내가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변호사 연락처도 포함시켰어. 내가 그렇게까지 갔는데 증인이 필요해. 누구한테 물어봤지? 응, 정말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믿을 수 없다는 증거를 다 모은 거야. 응, 그렇게 뻔하지 않니? 엄마가 놀라지 않도록 먼저 엄마에게 말해야 했어. 엄마와 엄마에게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편이 더 빨랐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안 해. 내 이기심이 싫어. 이제 내게 돌아갈 곳도 없어. 너만을 위해 동맹을 모으고 있었어. 다음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내 미래를 왜 생각해야 해? 너는? 생각도 없이 이런 짓을 한 사람 왜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겨 이 상황을 만든 건지 왜 나만 비난을 받는 거지? 아, 이제 출근 시간인데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상해. 안으로 들어가서 정리하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얘기하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증거는 다 여기 있어. 변호사 연락처 다 있어. 왼쪽은 당신이 처음부터 이혼을 원했던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난 너랑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도 않아. 여기서 얘기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 난 그동안 참았으니까 줄 사이를 읽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만하자. 야단법석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뒤를 봐봐. 좋은 아침이야. 윌리엄. 응, 메리 안 인사 안 할 거야.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지. 응, 에밀리도 여기 있어.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쓰레기 날이잖아. 그렇지 않니? 윌리엄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규칙을 따라야지. 그렇지 뭐. 그래. 여기 집주인 메리는 규칙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혼나겠지. 조심할 텐데 왜 그동안 침묵했니?
시간 윌리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평소처럼 내 손잡고 아침 인사 안 할 거야. 메리 이게 뭐야. 에밀리를 어떻게 알아. 공식적으로 이혼할 때까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에밀리가 곧 이혼한다고 해서 아마도 이제 콩을 쏟을 시간인 것 같아요. 에밀리는 당신의 이웃이에요. 제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을 때 당신이 곧 이혼하기를 바라면서 그녀는 옆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메리 이 남자가 이혼에 동의하면 이혼도 곧 일어날 것 같군요. 와 에밀리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그렇게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서 윌리엄 당신 아내가 지루하고 관심만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더 귀엽고 이기심이 사랑스러워서 메리를 붙잡아라. 내가 남편이었다면 애초에 윌리엄의 아내였다면 그런 아내를 단숨에 버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세요. 윌리엄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실망했지만 당신이 나에게 개인 교습을 요청했을 때 기뻤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를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나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왜 이혼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만에 승진하면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어. 월급도 오르고 아직 아이도 가질 수 있다고 했어. 거의 1년 동안 기다렸어. 프로포즈하고 빨리 이혼할 계획이라면 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 난 절대로 아직 결혼한 남자의 미지근한 첨호는 원하지 마세요. 에밀리도 동의해요. 그녀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 아내와 점점 멀어졌죠. 안 그래요? 당신 딸이 벌써 5살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당신 아내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녀는 간호사예요. 여기선 괜찮을 거예요. 이혼 서류에 아내 이름이 나와 있으니 결정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메리 윌리엄에게 확인해보는 게 어때요? 잠깐만요. 알았어. 여기 가세요. 윌리엄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내 이름이 에밀리예요. 잠깐만요. 에밀리는 윌리엄스 아내예요. 그들은 이름이 똑같아. 그만해. 뭐야 여기서 무슨 일이야. 두 사람 패닉 보면서 참을 수 없이 터져나왔어. 너무 웃겨. 에밀리가 왜 웃어. 뭔데 웃긴 거야. 메리 아직도 모르겠어. 뭐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 큰 소리로 말하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속았는지 충분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옆집 나는 그 사람 아내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못생긴 할머니. 그동안 조롱하던 아내 그게 나라고 전혀 이상하지 않지. 왜 이웃이 이혼 사진 수집을 도와주겠는가? 그게 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묻지 않았어. 잠깐만 내가 널 완전히 믿었다고 어떻게 의심했겠어. 넌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로 했어. 확실히 거짓말을 했는데 넌 믿었어.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당신은 나를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게도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있어. 기꺼이 사용할게. 너희가 한 일을 건들지 마라. 거짓말은 최악이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옳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건 나쁜데 어른들은 괜찮아요. 올리비아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당신은 설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없군요. 물론 너한테는 그렇지 않아. 나도 내가 틀렸다는 걸 알지만 이것이 올리비아가 그 사실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 엄마와 우리 엄마도 그게 너무 짜증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 뭐 더 이상 상관없어. 뒤를 봐. 엄마 윌리엄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그걸로 윌리엄 시어머니가 뒤에서 나타나서 윌리엄 뺨을 때렸어. 고통은 그냥 놔두면 낫겠지. 에밀리와 올리비아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봐. 이 여자는 누구지? 당신은 윌리엄의 여주인이군요. 그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당신은 관여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은 지금 에밀리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지. 올리비아를 위해 이혼하고 다시는 우리 집에 얼굴을 보이지 마. 다시 돌아와서 뭘 해야 하지. 윌리엄 나 여기 있지 않나. 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아내와 이혼하고 같이 있자. 닥쳐. 애초에 나한테 장난친 건 다 내 잘못이야. 난 나한테 가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내 결심을 흔든 건 너야? 모든 건 내 잘못이야. 농담이야.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하지 말았어야 했고 내가 너한테 시시덕거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가 날 그렇게 쳐다봤지. 뭐 됐든 됐어. 뭐든지 마음대로 해. 더 이상 너 신경 안 써. 안녕. 메리는 나도 모르게 빨리 현장을 떠났어. 집주인도 사라졌어. 나만 남겨두고 윌리엄과 그의 시어머니. 그게 상황이야. 할 말은 다 했으니 이제 집에 갈게. 윌리엄 한 가지 말해줄게. 에밀리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미 변호사와 상담해서 탈출은 안 되어서 에밀리 가자. 짐을 싸야 해. 윌리엄 일하러 가. 넌 성인이니까. 에밀리 그리고 난 피난처를 찾을 테니 우리를 다시 볼 생각은 하지 마. 시어머니의 안내를 받아 아이 정오쯤에 물건을 싸러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단되었으니 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메리 가족들한테 다 신고했으니 양육비 꼭 갚아라. 너무 심해.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 행운을 빌게 기다려줘. 통화 중에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전화를 거부하라고 했어. 아니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에밀리 윌리엄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됐고 당신 탓은 아니에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네 제가 관리했어요. 윌리엄이 됐어요. 메리한테 무고해서
해고 걔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고 소금도 뿌렸어. 그 사람한테는 정말 너와 비슷하지. 그 여자는 어때? 응, 메리 부모님이 같이 사과하러 와줬어. 이토 나한테는 좋은데 올리비아도 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윌리엄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 최근에 그 사람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올리비아가 신경도 쓸지 궁금해요. 결국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죠. 윌리엄이 그의 딸을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올리비아 정말 문제가 생겨서 미안하지만 올리비아와 문제가 있으면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올리비아에게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올리비아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할머니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도 할머니 결국 시어머니와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소식을 공유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올리비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살 계획입니다. 지루한 여자가 헤어지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버린 거죠. 나를 쓰레기처럼 시작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다. 그 사람은 너무 자랑하고 싶어야 그는 항상 나를 무시하면서 예쁘지 않아도 동생 결혼식이라도 축하해야지 신랑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전 남친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여동생이 없다는 걸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 말에 당황한 것 같긴 했지만 난 원래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망치더라도 사실을 말해야 해. 인생 내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현재 남자친구 잭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3년째 데이트 중인데 아직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결혼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합니다. 처음에 그는 내가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자고 했으나 결국 그것은 내가 그를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법의 말에 불과했다. 나는 29살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잭을 만났다. 그는 동료와 함께 왔다. 직원들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태도가 큰 남자였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더 큰 남자가 될 것인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반복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들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그는 그냥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잭은 정기적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레스토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쁜 첫인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잘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가끔 전화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꽃다발을 줬어요. 한동안 좋아했었던 그 사람의 진심에 감동받아서 같이 사귈래요? 대답했지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잭과 우리는 3개월 후에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함께 이사하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의 단어가 없었다면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앞에 여자친구 갑작스런 이별액이 계속해서 충격받았는데 난 문제 많은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괜찮다고 할 줄 알았어. 그럼 잘 자야겠어. 내일 일찍 마법의 말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어. 왜 더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이 남자의 본성은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길 바랐는지 한숨을 쉬며 잭에게 말을 짜내서 알았어. 우리 깨뜨리게. 아 그렇군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니까. 이게 우리 관계의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침실로 가려고 일어났어요. 당신은 침실로 어디로 갈 건가요? 침실에서 또 무엇을 할 건가요? 당신 잠 잘 거라는 말은 안 할 거야. 장난 그만 둬. 우리 헤어졌으니까 짐 싸서 여기서 나가자. 잭은 싱긋 웃으며 기다리기 힘든 듯 떠나라고 손짓했다. 내가 이 멍청이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미래에 낭비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슬펐어. 눈물을 참으며 물건을 챙기다가 거실에서 잭이 즐겁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 이제야 자유로워졌어. 이제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내게 갈 수 있어.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사랑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분명 여자였으니 그게 다야. 갑자기 나랑 헤어진 이유를 알았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 여자. 나는 짐을 싸는 길을 막고 있었다. 잭은 어떤 여자와 행복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 참으면서 참았던 눈물이 하나씩 뺨으로 흘러내려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소지품 몇 개를 집어들고 멍하니 방을 나갔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챙겨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잭과 헤어지고 한 달 뒤에 추억 가득한 아파트를 떠났다. 과거를 잊기 위해 일에 빠져나제는 식당을 그만두고 밤에 일하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사장 에이미 친구의 여동생이 20대에 혼자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업 제의를 거절하고 늘 결혼해서 주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 말이 부끄럽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의미 있고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다. 과거는 잊고 망한 태도로 힘내라 다짐했는데 일이 일어나서 결심이 무너졌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익숙한 번호에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왜 제 번호였나 예전 전화기를 취소하고 바꾸었다. 우리가 헤어진 다음 날 내 전화번호를 읽었는데 왠지 잭이 내 새 전화번호를 알았기 때문에 약간 소름이 끼쳤지만 약간의 전율도 느꼈습니다. 아마도 잭이 헤어진 것을 후회하고 다시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여자는 희망적인 생각이었지만 잭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지금은 전화를 받고 싶었지만 회사에 늦을 수 있었을까요? 무시했는데 안녕 전화 받았어 안녕 잘 지냈어 오랜만에 잭 목소리 들었어 반가웠는데 내가 갑자기 나랑 헤어지고 나를 쫓아낸 후 중요한 할 말이 있었어 아파트 하룻밤 사이에 혼자가 된 나 그때부터 괜찮은 것 같니 그날 이후로 난 그만둬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렇게 우울하게 시작하면 좀 더 낙천적일 수 없겠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낙관적이야 어떻게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르지 난 잭의 무감각한 말에 화를 냈어 그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했어 미안하지만 이제 끊어야겠어 난 일이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그냥 내가 차버린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울다가 잠든 걸까 아니면 아직도 재회하겠다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걸까 하지만 어쨌든 안타깝다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얼마나 애원하는지 잭이 나를 비웃는다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OBS에 압도된 그의 전화에 조금이라도 기뻐서 어리석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잭은 내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닫자마자 바로 일해야 했고 콧방귀를 뀌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이 모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생각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잭은 전화를 끊었고 그냥 괴롭힘이었는데 왜 헤어진 사람을 괴롭힐까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가 아닐까? 종료 잘못된 전화를 받았는데 같은 번호로 자주 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회사에 있을 때나 쉬는 날에나 24시간 내내 이런 일이 한 달 동안 계속됐고 내가 받자마자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다시 전화하면 끝없이 울려 퍼지는데 이 이상한 전화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도 힘들어 건강도 나빠지고 일도 못하게 됐는데 이제 그만하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너에게 약간의 퇴직금 다음날 저항할 힘이 없어 약간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으나 모르는 사람의 전화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더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헤어지자고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캐시예요. 대학 친구예요. 우리 둘 다 바빠서 1년 정도 연락을 못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무슨 일이세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터프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친절한 목소리에 참았던 감정이 다 쏟아져 내렸을 때 다 쏟아내며 조용히 전화로 들어줬고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좀 더 일찍 연락했어야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니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으니 나도 놀랐다. 연루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그런데 그녀는 확고한 결심으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 알지만 정말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가요? 나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녀의 말이 무엇보다 더 안심이 되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캐시가 우리가 함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대답했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도 동의했고 우리의 대화는 강한 감정으로 가득 찬 대화가 3일 후 아침 캐시 덕분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억눌린 마음을 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보다 바쁜 하루였지만 그동안 알차게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통의 신비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잭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청첩장이었고 아내는 잭과 그의 약혼자 에이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그가 내가 잭이 안녕이라고 불렀던 초대장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대장을 보세요. 사진을 봤어요. 에이미예요. 제 여자친구는 곧 제 아내가 될 아름다운 CEO이자 결코 경쟁할 수 없는 고양이입니다. 잭이 에이미와 결혼하고 잭이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캐시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라서 놀랄 일도 아니었지만 잭에게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루한 여자였습니다. 당신과 헤어지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잭을 기쁘게 하고 싶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쁘지 않아도 언니 결혼식을 축하해야 한다고 나를 무시했다. 신랑이 너의 전 남친인 건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내가 여동생이 없다고 착각했다고 잭이 혼란스럽게 들렸다. 나는 정말로 그렇지 않다. 이런 건 좋지만 어쩔 수 없나 봐. 그 사람 인생을 망쳐도 진실을 말해야 해. 난 여동생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드디어 미쳤어? 잃어버린 사람 언제부터 나한테 여동생이 있었어? 언제 에이미 여동생이 됐지? 뭐 결혼식 날 알겠지?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준비 잘해라. 잠깐만. 나 전화 끊고 바로 차단했어. 2주 후에 가자. 잭과 에이미의 결혼식이 도착했다. 그날이 그들에게 최고의 날이 될지 최악의 날이 될지는 그들의 행동과 말에 달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했다. 절대로 그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허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손님이 너무 많아 300명이 넘는 엄청난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CEO와 부사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 신부 주위에 모였습니다. 에이미는 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올 수 있어서 기뻐요. 난 축하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에이미는 우리 주변의 군중을 잘 알면서 조롱했습니다. 에이미는 잭을 나에게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잭의 약혼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놀랐습니다. 당신은 잭을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에 대해 만족합니까? 나는 그녀에게 직면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무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한 번만 육체적으로 만나고 나에게 왔다면 내가 그를 훔친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매력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에이미는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짓궂은 말에 아기의 찬 분노가 끌어올랐고 뒤에서 잭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다녔고 거기에서 그는 천천히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바로 내 앞에 멈춰 섰다. 당신의 전 남자친구가 결혼하는 모습은 어떤 느낌인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비웃었지. 새들이 모여들었지. 정말 아기에도 닮아 있었지. 너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 너만큼 뼛속까지 썩은 커플을 보는 건 드물고 재미있다. 생각보다 작다고 화를 내는 건 내가 전 애인한테 계속 전화를 한 거라 처음으로 내 새로운 연락처를 그 사람한테서 받았나 봐. 잭은 비웃음에 눈에 띄게 동요되었고 에이미는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눈앞에 내민 순간도 포착. 뭔데 녹음기? 모르냐? 이 녹음기엔 다 있는 거 아니냐? 회사 자금 남용, 거래처 욕설 등이 있다면 이 발표는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탄에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잭하지 마세요. 에이미는 미친 듯이 녹음기 난투에서 나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넘어져서 자신들의 잘못을 큰 소리로 방송했다. 이건 우리가 아니다. 잭이 항의했지만 모인 손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봐 이제 그만둬. 에이미가 녹음기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르며 잭이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유롭게 멋진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모두가 그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궁금해했고 그녀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에이미 캐서린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캐시였습니다. 결혼식. 누가 내 동생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겠어.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하지 않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방해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지? 난 그런 짓은 안 할 텐데 용서할 수 없었어. 사랑하는 친구에게 상처를 입혀서 와야만 했어요. 캐시는 분노에 찬말을 했습니다. 캐시의 말을 듣고 에이미는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그 사이 익스체인지를 지켜보던 잭은 소심하게 캐시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이미의 친구입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신랑 저는요. 에이미의 여동생. 캐서린 여동생 정말 아름다운 여동생. 뭐 그런데 에이미의 여동생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하더군요. 캐시는 반격했고 잭은 완전히 반해 그녀의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듣고 계시나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잭은 마침내 평정을 되찾았고 잠깐만 그가 말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의 여동생이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그녀의 진짜 여동생은 캐서린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고 이름의 철자만 달랐고 첫 만남과 우리가 공유한 배경을 발견한 건 잊을 수 없는 기적 같았어요.
잭은 우리의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해 서 있었지만 에이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마주쳤습니다. 나 내 만남은 신경 안 써. 너가 내 결혼식을 망쳤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다 그 사람들 잘못이었어. 심지어 우리 잘못이라고까지 하던데 그 생각을 하면 에이미는 늘 자기 생각만 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는데 아마도 그 사람은 캐시일 것 같아. 가장 괴로워하는 캐시는 굴하지 않고 맹렬하게 말을 걸어왔다. 에이미,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넌 행복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런 여자를 선택한 남자도 다르지 않아. 맞아요. 잘 어울리네요.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이 나타나는 것은 충분합니다. 에이미가 캐시에게 달려들었지만 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내 길에서 나가세요. 에이미가 나를 세게 밀쳤습니다. 아야. 캐서린, 그 순간 내 재킷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가 떨어졌습니다. 실수로 잭과 에이미의 타협적인 녹음을 큰 볼륨으로 땅에 떨어뜨렸어. 야. 공연장 내 에코. 두 사람의 음란한 목소리에 깜짝 놀란 잭이 잠에서 깨어난 듯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그만 멈춰. 미안해. 망가진 것 같아. 도저히 멈출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들의 비난하는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충격을 받아 굴욕을 참지 못하고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잭과 에이미는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괜찮았나 봐요. 이제 결혼식은 취소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잭과 에이미가 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호텔에 대해 막대한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횡령 사실이 직원의 제보로 밝혀져 위약금을 지불하다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고 게다가 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녹음을 통해 두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고 회사는 파산했고 두 사람의 계약은 모두 파기됐다. 그동안 캐시와 나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더 가까워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캐시는 우리가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고 3일 후 그녀는 소지품을 가지고 도착하여 지금부터 우리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늘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통제하려고 애쓰고 애인과 여행을 가다가 바람을 피웠던 내 방문에 둘 다 사고를 당했던 진짜 자매들처럼 매일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제이콥이 터무니없는 말을 했어요. 제 남편은 너무 냉담해서 이제 저를 돌봐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반신이 마비됐으니까요. 제이콥은 멍하니 자랑했어요. 안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벨라가 우리 둘 다 돌봐주라고 할게요. 뭐. 제이콥이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애너가 인테리어를 결정하게 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조용히 해야 합니다. 제이커브, 당신은 아내에게 엄격합니다. 그녀는 단지 가정부일 뿐입니다. 나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돌봐줘. 응. 내가 팔이 부러졌을 때 그 사람은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했다고 감히 물어보는데 왜 내 여주인에게 물어보지. 그래, 나는 52세 주부 이사벨라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제이콥과 전 관계의 아들 윌리엄. 제이콥은 연애할 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결혼하고 보니 굉장히 횡포한 남자로 변해 당황스러웠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윌리엄은 나를 자기처럼 사랑했다. 친어머니 제이콥과 윌리엄의 친밀한 관계가 마음이 따뜻해서 도저히 인연을 끊을 수 없었고 제이콥이 언젠가 변하기를 바라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은 우리가 결혼한 지 2년 후 윌리엄이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일을 시작하려고 생각했다. 제이콥은 명문 사립대학에 다녔다. 윌리엄을 비슷한 중학교에 입학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치원부터 과외를 맡았다. 우리 동아리의 많은 어머니들이 중학교 입학시험을 고려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일을 시작한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다시 사회와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만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내 친구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내 소문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오후까지 돌아오는데 제이콥이 퇴근 후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제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매니저님과 당신은 40대 누군가에게 좋은 월급을 주는데 감사하지만 윌리엄이 대학에 가면 더 많은 저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이콥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허락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를 추리하려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월급만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이 다른 주에 있는 대학에 가거나 혼자 살고 싶어 한다면
그는 내 모교에 지원할 계획이므로 당신이 그에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니어가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은퇴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제이콥이 분명히 당신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주부는 사치스럽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미 당신이 미용실에 가서 당신이 거의 하고 있는 옷을 사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허락하고 그렇게 하기로네요, 제이커브. 그리고 저는 재정적 자유를 더 원합니다. 그러자 제이커브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재빨리 대화가 우리가 윌리엄스 교육기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그렇게 신경 쓰이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니 제이콥은 입술을 찌푸리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것 같으니 내 공공 이미지에 좋지 않은데 당신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나간 시대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나 가족도 없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일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다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제이콥은 팔짱을 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나를 내려다보며 희죽희죽 웃었다. 게다가 누군가는 일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느리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제가 얼마나 일하기를 바라세요? 당신은 아내의 폭군인가요? 나도 일과 가사를 병행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육아는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이콥이 적어도 주말에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편이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하는 게 당신의 일이에요. 당신 그것도 완벽하게도 못하고 이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뭐냐. 그거면 충분해서 답답하다. 대화를 끝냈는데 집 밖에서 일하는 건 헛된 꿈인 것 같았어요. 제이콥 설득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계속했어요. 집안일에 전념하며 아이를 키우다 몇 년 뒤 동네 슈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모퉁이에 있는 캔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다가 전신주에 부딪혀 오른팔이 아파서 쇼핑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 됐다. 팔이랑 회복하는데 한 달 걸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윌리엄이 내 상태를 보고 걱정하는 표정이구나. 와, 고통스럽겠다. 집안일은 최대한 돕겠다.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제이콥의 반응은 예상외로 가혹했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내 깁스를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점심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팔이 다쳐서 칼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슈퍼마켓에서 점심을 사줄 수 있나요? 지금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이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을 돌볼 수 없다면 청소도 요리도 할 줄 모르는 주부. 당신이 여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프리로더 지원을 거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움직이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 미안해요. 한 달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드디어 제이콥이 화를 가라앉혔어요. 괜찮아. 다친 사람을 쫓아내는 건 악취가 남을 텐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처럼 쓸데없는 짐을 그의 오만한 태도에 짊어지는 게 끔찍했지만 나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반박을 삼켰습니다. 제이콥은 정말 저를 곁에 두었고 윌리엄스의 친절한 도움으로 식기 한 개도 씻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캐스트가 제거될 때까지 관리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전화가 와도 다친 것에 대해 조용히 있었어. 너희 이모가 돌아가셨지. 돌볼 일이 있으니 잠시 집에 와라. 응. 하지만 비행기로 2시간이니까 시간을 내서 집에 올게. 나는 곧 대답을 했고 깁스를 풀고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대학에 입학을 앞둔 윌리엄은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가벼운 식사 준비 등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이한 화장실 가는 건 힘든 일이었어.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은 어디든 기념품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제이콥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항상 말이 많았어요. 그는 여행에서 기념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열심히 짐을 꾸리면서 나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그의 양복과 셔츠를 그의 여행 가방에 일부러 말했는데 당신은 출장 때문에 꽤 신나는 것 같아요. 고객과 골프를 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외식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 정말 흥미롭네요. 뉴욕에도 있었어요. 근처에 있는 안에서 그의 노골적인 행동이 너무 짜증나서 제이콥이 떠난 후 최근 그가 잠든 동안 나는 식탁에 이혼 서류를 깔았습니다. 나는 그의 지문을 사용하여 그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그의 여주인과의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유일한 사람은 나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내가 출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호텔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자와 사진을 내 휴대폰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한된 증거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험 전에 윌리엄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이콥과 이혼하기 전에 함께 찍은 사진 같은 증거를 더 많이 모을 계획이다. 정리를 하다가 알 수 없는 번호로 휴대전화로 의심스러운 전화가 왔다.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다. 지역 병원에 계십니까? 제이콥 하이트 씨 부인 네, 저는 당신 남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생명은 위험하지 않지만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거기로 갈게요. 내 반응으로 나는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필요한 옷과 세면도구 등을 모은 후에도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응급실로 가서 즉시 제이콥을 만나러 갔지만 그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마에 거즈를 대고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 한쪽이 부어오르고 검붉게 변해 있었다. 곧 의사가 나타나서 CT 촬영 결과 남편이 수술을 했는데도 척수 손상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병원 입원 수속을 진행해 주십시오. 복도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고 경위를 묻고 싶었으나 그 사람이 제이콥과 함께 수술을 받았는데 제이콥과 충돌한 사람 모두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떠날 때 같이 있던 사람은 어떻냐고 과감하게 물어보니 30대 여성 저와 같습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간의 충격을 느꼈다. 그날 밤 제이콥은 척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지만 일부 기능은 회복되었지만 하반신 부분 마비가 남겨졌다. 나는 병원 입원과 수술 절차를 처리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도저히 못 가서 윌리엄에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윌리엄이 가지 못하는 날이 있어서 제이콥의 옷을 가방에 싸서 병실을 방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이콥을 만났고 놀랍게도 그는 마비가 있어서 재활을 시작했고 다음 달에 퇴원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쾌활해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 집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고단독 주택에는 계단과 좁은 복도가 있어 휠체어 접근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제이콥은 장애 혜택을 받고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어서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부상으로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옷을 건네주면서 제이콥이 나를 라운지에 초대했다. 와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커피 사줄게. 아니,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 커피 사주겠다고 제안한 게 너무 성격이 이상해서 그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었다. 머리를 부딪힌 후 라운지에 도착하자 수수께끼는 텅 빈 방에서 풀렸다. 제이콥과 역시 휠체어를 탄 여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 오랜만이에요. 제이콥 보고 싶었어요. 시험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거의 만나지 못한 제이콥은 지나치게 애정이 넘쳤고 이 여자가 그의 여주인이라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충돌했을 것입니다. 나와 그의 여주인을 함께 데려오려는 의도. 제이콥, 당신은 운이 좋아서 당신에게 친절한 아들이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잘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몸이 마비되자 제이콥은 자신있게 자랑했다. 걱정하지 마, 안나. 이자벨라가 우리 둘을 책임질 거야. 저와 안나는 충격에 눈이 커졌습니다. 제이콥이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맞다. 한두 사람 돌보는 것도 똑같다고 안나가 나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나도 부탁인데, 야, 너 거기 있는 동안 방 귀엽게 리모델링 좀 해라. 난 촌스러운 방 사는 건 절대 거부해. 응, 그렇지. 안녕. 안나가 인테리어를 결정하게 놔둬. 이자벨라 취향은 최악이야. 그냥 조용히 우리처럼 하면 돼. 제이콥이 아내에게 가혹하다니. 당연히 그 사람은 가정부일 뿐이라고. 나는 강렬한 분노를 느꼈다. 내 속에서 솟아올라 그 사람들을 돌봐주라. 허허. 내가 팔이 부러졌을 때 그는 접시 하나도 씻지 않았다고 감히 묻는다. 뭐, 내 여주인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 내가 차갑게 그들을 해산시켰고 제이콥과 안나가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야, 너 휠체어 의자에 앉아있는 안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도 나를 돌봐주는 게 불가능해. 제이콥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무슨 생각이 드는 것 같았어. 소개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이자벨라 매니저 부인 안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안나 브라운이에요. 달콤한 목소리로 몸을 비틀면서 인사했어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제이콥한테 조언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 제이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그래, 그녀는 연상의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마치 상사 부인을 노리는 놈처럼 제이콥의 부인은 그를 더 차갑게 바라볼 뿐이야. 아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내 경멸적인 표정도 모르고 제이콥은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매니저가 초대했을 때 보세요. 나 골프하러 그 사람 집에 놀러갔어. 그 이후로 안나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어. 맞아. 제이콥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아들 친구 엄마들과 트러블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됐어. 아 질투하는 거야. 미안해. 그거에 대해 안나는 우리 결혼 10년 동안 재미있는 악의적인 미소를 퍼뜨렸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안나는 웃으면서 장난을 쳤어요. 정말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고가 났는데 제이콥 부인이 보살펴주시면 안심이 됩니다. 안나가 제 쪽으로 겼는지를 보내줬으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결정해라. 난 너희들을 돌보겠다고 한 적 없어. 날카롭게 말했고 안나는 낮은 목소리로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너는 야곱의 아들을 돌봐주잖아. 혈연관계가 아닌 아이도 돌봐줄 수 있겠지. 너는 그 상사의 부인인 나를 기꺼이 돌봐줄 거예요. 맞아요. 이사벨라 지난 10년 동안 나는 당신이 나를 돌봐줘야 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당신에게 먹이를 줬고 물론 안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말문이 막혔는데 넌 아직도 그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웃기지 마. 중학생이라도 더 나은 변명을 해줄 테니까 노려보며 침을 뱉었지. 그냥 인정하는 게 어때?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이콥의 목소리는 당황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는 거의 재미있는 방식으로 당황했습니다. 예, 우리 관계가 의심된다면 제가 제이콥의 노골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제시했을 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침대에 누워서 내 전화기에 저장해 창백해졌다. 제이콥 내 전화기 엿보는 너 미쳤어. 부부간에도 안 하는 짓이 있구나. 바람 피우는 사람한테 훈계 듣기 싫어. 내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시험에서 너는 상사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야. 닥쳐. 혈연관계도 아닌데 어머니처럼 행동하지 마. 내가 윌리엄 1세를 얼마나 아끼든 제이콥의 말이 내 마음을 꿰뚫었다. 그의 혈족인 아버지 제이콥을 상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 신청을 주저한 것은 제가 입술을 깨물 때 젊은 윌리엄이 저 대신 제이콥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부분적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밀어 넣은 조용한 복도에 거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옆에 멈춰선 방. 거기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비명을 질렀다. 브라운 씨, 브라운 씨. 제이콥도 어이가 없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서둘러 휠체어를 우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브라운 씨 30분 후에 데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라운지를 나갔다가 침대 리클라이닝 기능을 이용해 매니저가 상체를 들었다. 이미 퇴원했다고 해서 놀랐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다. 매니저 놀라게 해서 미안해. 웃으며 어깨를 흔들며 안나에게 말했어. 그녀가 도망가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녀가 제이콥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확인했어. 전신에 멍이 들었지? 그 이후로 다른 문제가 발견됐나? 어젯밤에 내 상태가 더 나빠졌어. 안전을 위해 CT와 MRI를 한 번 더 찍기로 했습니다. 브라운 씨도 다쳤어요. 제이콥이 의아해하며 불편해 보였어요. 제이콥은 안나한테서 몰랐던 걸까요? 사고 당일에 제이콥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호에 멈춰있던 차를 고속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로 매니저 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니저와 충돌한 사람은 제이콥이 친 사람이고 제이콥의 조수석에 앉은 여성은 매니저 부인이었습니다. 애너의 반응에 따르면 매니저가 그녀를 방문하러 온 것 같았고 그녀는 충돌이 매니저와 연루되어 있었고 그가 오늘 밤 제이콥과 대화하기 위해 라운지에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조용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이콥은 시속 93마일로 내 차를 쳤습니다. 당신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나가 심술궂게 말하여 제이콥이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말했었다고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편 차라고 했죠. 당신 차는 아니라고 했죠. 그저께 우리가 데이트하러 왔을 때 나한테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당신에게 비밀을 흘렸다면 당신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이 그 사건에 대해 $100만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더군요. 안나는 이전에 다정한 태도를 되돌렸습니다. 악마 같은 그녀가 화를 내니 그건 그냥 당신과의 장난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당신의 실수와 사고로 인해 남편이 알게 되었고 이제 내 몸은 망가졌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내 인생은 엉망입니다. 이제 이혼 다 내 잘못이야. 어떻게 바로잡을 건데? 안나. 제이콥이 겁에 질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라. 애나와 이혼하면 위자료를 면제해주겠지만 당연히 난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청구할 거예요. 매니저가 그의 얼굴에 악의적인 미소를 퍼뜨렸고 제이커브 당신의 보험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당신은 애너와 내 의료비 그리고 물론 당신이 망가뜨린 BMW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입니다. 돈을 내라고 천천히 운전하라고 했는데 그 속도로 자랑만 했어. 멍청한 안나가 날카로운 어조로 제이콥을 꾸짖었고 내가 그러는 동안 내가 하는 건 아들 자랑하고 짜증나는 일이라고만 말해둘게. 안나는 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엘리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중학교 입학 시험에서 성공하고 당신을 걱정하는 대학에 갈 것인지에 대해 혐오감으로 얼굴을 비틀었습니다. 매니저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에 인색합니다. 호텔은 2류입니다. 그리고 식당은 3류예요. 어떤 여자가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지 궁금했는데 역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식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 같은 사람과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 강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즉시 반박했다. 이 남자는 상사의 아내가 나에게 끌린다고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가득하다. 젊고 귀여운 여자라면 누구나 그에게 해줬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열중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하고 무모하게 운전했다. 내가 딱 맞는 것 같았다. 머리에 제이콥이 신경 썼다면 더 조심해서 운전했을 텐데 게다가 나한테 내 애인도 잘 챙겨달라고 했을 텐데 그건 농담이야. 닥쳐. 제이콥이 나를 찔러보더니 머뭇거리며 안나에게 말을 걸었다. 매니저랑 이혼할 테니 나랑 같이 있는 건 문제가 없어. 지금도 고집을 부리고 안나는 괜찮다고 했고 그냥 아파트 빌려서 퇴원 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혼자 살 거야. 나 당신이 나에게 한 짓 이후로 당신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당신에게 말한 모든 불쾌한 말을 듣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돌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심해. 안녕 안나. 안녕.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안나가 능숙하게 휠체어를 조종하고 방으로 돌아왔어. 제이콥은 나에게 위자료 의료비를 지불할 것이고 차비는 대화 후 퇴원한 후에 청구서를 기대하세요. 간호사 매니저의 침대가 바퀴를 돌려 모퉁이를 돌자 라운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들어왔다. 환한 얼굴로 제이콥이 터졌다. 젠장. 그녀는 나에게 너무 빠져 있었는데 내가 마비되는 순간 그녀는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내 팔에 매달리면 내가 날 보살펴 줄 테니 넌 내 아내야. 결국 난 거절해. 피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와 펜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근데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인을 해. 이제 제이콥은 눈을 크게 뜨고는 악독하게 말했지. 너 진짜 이혼할 거야. 내가 10년 동안 돌봐줬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 누가 돌봐주는 건지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제이콥과 대면한 사람. 내가 다리 부러졌을 때 당신이 한 말 기억하시나요? 당신 남편도 돌볼 수 없다면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담스러운 그 말은 잔혹한 말이었지. 제이콥에게 몇 년 동안 억눌린 원망을 풀면서 사용한 접시 하나도 씻지 않았다고 하더니 이제 몸이 마비됐으니 나한테 챙겨달라고 하지 말라고. 농담. 제이콥이 얼굴을 찡그린다. 내부주의로 인해 다친 거야. 굳이 끼어들 필요가 없었어. 이번에는 내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니 나도 너를 돌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럴게. 서명. 알았어. 제이콥이 답답해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나중에 재혼하라고. 울면서 돌아오지 마. 응응. 윌리엄 무슨 일이야. 면회 시간 거의 다 끝났어. 대답도 없이 라운지로 달려온 윌리엄에게 고개를 갸웃한 윌리엄. 달렸다. 제이콥에게 말을 걸어 유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제 대학 입학금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시죠? 응, 제가 사용했어요. 제이콥은 무심코 인정했고 말문이 막혔어요. 윌리엄스의 친절한 얼굴이 분노로 변했어요. 진심으로 남의 저축을 가져가는 건 엉망이군요. 혹시 내 여주인한테 낭비한 건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고 제이콥은 흔쾌히 인정했지. 그래 맞아. 부모가 자기 자식의 돈을 쓰는 게 뭐가 문제인지. 윌리엄과 난 둘 다 제이콥을 쳐다봤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난 결국 아버지야. 제이콥의 능글맞은 웃음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게다가 나 없이 어떻게 살 거니? 52세 여자를 고용할 주부 엄마 아빠. 윌리엄이 하는 말 못 들었어?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목소리. 엄마는 방금 돌아가신 이모로부터 200만 달러를 물려받았습니다. 내 돈을 탕진하고 나면 남은 인생은 절대 안 돼. 넌 나한테 도움을 청할 용기가 있어?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니? 윌리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다른 주에 있는 대학에 갈 예정인데 그건 불가능해. 넌 뭐야? 넌 아니었어. 모교로 가기로 했지. 진로를 오래전에 바꿨지 말하려고 했는데 이를 핑계로 들은 척도 안 하더군. 아냐. 윌리엄은 달랐어. 제이콥은 여주인한테 욕을 하기엔 너무 바빴어. 아 그래 그렇지. 결국 가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 제이콥은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난 항상 최선을 다해 여러분 모두를 돌봐줬어요. 제가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한테 저축한 돈을 낭비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난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항상 이사벨라에게 월급을 주었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혈액 등급이 아닌데도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는데 넌 왜 그랬니? 항상 그 사람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냐 윌리엄. 내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쓰지 않고 아껴두었는데 넌 그렇게 쓰고도 여전히 내가 널 돌봐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엄마한테도 항상 차갑게 굴었어. 어떻게 윌리엄이 나에 대해 정말 당황했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항상 친했지. 혈연이 아닌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하지 않니? 우리가 혈연이라 할지라도 난 너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을 거라고 평가했어. 엄마는 나에게 충분해. 그녀의 상태가 힘들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너와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 내 말이 맞아. 넌 인식이 너무 부족해. 당신의 아들마저도 지쳐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 제이콥을 라운지에 멍하니 두고 윌리엄과 나는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상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제이콥은 나에게 이혼 압력을 받고 윌리엄에게 버림받아 결국 혼자가 되었다. 게다가 그는 이 모든 빚을 단번에 갚기 위해 관리인에게 위자료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자동차 비용도 윌리엄에게 갚아야 했고 제이콥은 퇴원 후 상사의 집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애원했다. 매니저의 자비 덕분에 강등되지 않고 재택근무를 시작했지만 가끔씩 사무실에 출근하자 매니저 부인과의 불륜설이 급속도로 퍼져 욕설을 퍼붓고 결국 마음이 너무 불편해 직장을 잃고 사표를 제출했다. 처음에 돈을 달라고 해서 친척들의 동정을 받았던 제이콥은 그가 윌리엄스 대학 자금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곧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엄격한 형은 제이콥의 성격을 바로잡겠다고 그를 데려갔고 안나는 이혼 후 쫓겨난 후 집을 임대했습니다. 드디어 제이콥과 헤어지고 이모의 유산과 애나의 위자료를 윌리엄스 대학 자금으로 썼다. 남은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혼자 생활도 즐기고 있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한다고 공공장소에서 외모가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10년 만에 아르바이트도 다시 시작.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제이콥이 내 생활 방식을 알게 되어서 최근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나 없이 외로울 텐데 그동안 나한테만 의지해왔던 너 언제 한번 찾아와야 할 것 같아. 시간이 되자 감사의 돈을 보내주세요. 너무 집요해서 막았는데 윌리엄에게 주소를 물어봤나 봐요. 결국 아파트 앞 택시를 타고 어슬렁거리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했어요. 이번에는 단지 공식적인 불만이었지만 그도 애너의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윌리엄. 아버지를 부정적인 본보기로 삼고 혈연관계는 아니어도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다. 윌리엄은 나에게 아들과 같다. 앞으로도 따뜻하게 지켜봐주고 싶다.